여러분 반갑습니다. 슈퍼리치입니다. 오늘 양시장 마이너스 1% 이상 이탈이 되면서 매도세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,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좀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장이 빠졌을 때는 차분하게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지금 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루하고 답답하고 뭔가 매매가 조금 힘들고 급등이 한 번씩 나와 줘야 되는 타이밍에 조금 아쉬운 흐름적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시켜드리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짚어드릴 거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끝까지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, LNF랑 첨보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 건데, 시장이 빠지면은 우리가 사야 되는 게 뭐다? 2차전지는 시장이 빠졌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, 뭐 LNF라든지 첨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단기성, 단타성으로 들어가는 종목이 아니라 묵직하게 좀 끌고 가려고 여러분들한테 뭐 같이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는 하지만, 좀 단기로 붙어볼 만한 2차전지 종목이 딱 눈에 띄는 게 오늘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, 결국에는 뭐 묵직하고 뭐 단기성 좀 빠르게 가는 거, 움직이는 것들로 보면은 결국에는 시가총액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좀 가야 되고 아직까지도 갈 수 있는 힘이 많은 종목인데 이게 왜 못 가지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일단 뭐 지금까지 시장을 놓고 보면은 뭐 코스피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,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, 오히려 미국장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, 그래도 선물 시장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같이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시장이 뭐 결국에는 또 빠져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이 지루하고 답답하고 뭔가 매매는 힘들고 뭔가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아쉽잖아요. 그만큼 시장이 워낙 이리저리 흔들면서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는 작은 뭐 허리케인이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를 좀 휩쓸고 다니는,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움직이는 테마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정말 뭐 이렇게 허리케인이 여기 쓸고 갔다가 뭐 여기 쓸고 갔다가 또 여기 쓸고 갔다가 이런 식으로 빠르게 휩쓸고 다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어차피 지수는 박스권 하단에서 가두리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것도 그렇다고 여기서 뭐 크게 폭락할 것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박스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850에서 900포인트 사이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, 그러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매집을 할 때도 850포인트, 그 다음에 종목들의 가격적인 메리트,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시장이 빠지고 뭐 두려워할 것도 없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에 대해서 잠깐 좀 브리핑을 해드리면은, 결국에는 이게 여러분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다 아시는 거지만,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에 뭐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, 신재생 이쪽을 좀 키우겠다라고 엄청나게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, 임기 말에 다시 원전 정책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정상화를 했기는 하지만, 이제 그로 인해서 전기 원가가 어마어마하게 뭐 상승을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좀 받는 구조였는데, 매년 수십조씩 벌던 국영기업이 오히려 수십조씩 적자가 나버리는 상황이고, 뭐 끝까지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기세 인상을 안 하고 윤석열 정부로 넘어갔던 부분이 있고, 전기세 인상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주가는 오늘 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원전 정상화 그 다음에 뭐 확대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정상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, 원가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. 2017년도에 이전에 6만원대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지금 2만원대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면은 어차피 5만원까지는 좀 회복을 하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, 또 추가적으로 오늘 무더위 관련해서 최근에 탄력적인 거는 뭐 SCD, SN테크 요 정도인데, 좀 위닉스가 바닥권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위니아도 같이 움직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. 이거는 VIP방에서 뭐 따로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고, 그 다음에 뭐 종합 가전업체들 뭐 선풍기도 팔고 가습기, 제습기, 에어컨 뭐 이런 것들, 창문형 에어컨의 대표적인 파세코도 좀 반등이 나오기는 했는데, 사실 조금 여름 테마가 식상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. 여름 테마가 2020년도 이전에는 그래도 여름이 되면은 한 번씩 급등을 하고 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참고를 해서 접근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,
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뭐 P2E 허용 뉴스의 위메이드 시리즈 뭐 이거는 다 아실 거고, 비트9이라든지 맥스트, 자이언트 스텝 등등해서 메타버스 쪽에 움직임이 나오고, 위지익 스튜디오라든지 뭐 덱스터, MP 등등 많잖아요. 그래서 그 외에도 좀 게임주들도 좀 두루두루 좀 올라온 부분은 분명히 있기는 한데, 손이 당연히 잘 안 나가실 거예요. 이게 매수를 하려고 매수를 할까 하다가도 조금 잘 안 나갈 거예요. 맞잖아요. 이게 거의 6개월 넘게 하락이 나온 거라서 하루 오르고 내가 사면은 내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실 수밖에 없어요. 근데 뭐 당장의 실적이 개선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더 손이 안 나갈 수밖에 없다. 그래서 뭔가 내가 이거를 좀 단기성, 단타성으로 매매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지금 시장에서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육계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레이시아 육계 수출 금지, 이거는 그렇게 큰 뉴스는 아닌데, 뭐 대지나 소도 아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타 국가들도 닭은 보통 자국 내에서 다 조달이 되거든요. 그래서 대지나 소야 수출 물량이 어마어마하지만 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수출 물량이 뭐 그렇게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다라고 보면은 뭐 단발성 테마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해운 운임료 상승 때문에 뭐 HMM, 그 다음에 대한해운 뭐 이런 해운주 약반등 정도가 나왔고, 오늘 아침부터 테마가 너무 급하게 요동을 치다 보니까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어수선해요. 저는 어수선한 시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뭔가 무리하고 싶지는 않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사실 뭐 어제도 비슷한 양상이었고, 시장이 이러면은 매매를 쉬어야 되는데 시장을 보고 있으면은 크게 오르는 게 또 눈에 들어오니까 뭐라도 사야 되는 게 아닌가,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. 이런 생각이 거의 지배적일 거예요. 그만큼의 좀 어려운 시장이다. 그래서 인플레도 좀 애매해지고 뭐 재건 쪽도 애매해지고 뜬금없이 메타버스가 반등이 나오는데 단순 테마라 기 때문에 연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, 그렇게 이슈가 또 아주 강하지는 않아요. 뭐 이슈가 강했으면은 메타버스 쪽에서 다 급등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니고, 그래서 뭐 메타버스라든지 미디어 제작, 그 다음에 P2E 이쪽은 제가 엔간한 거는 좀 사두고 길게 보면은 나중에 다 갈 거다라고 브리핑을 해드렸기는 하지만,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움직일 만한 거를 들어간다 하면 최소 4에서 5%는 좀 올라 있어야지 우리가 좀 빠르게 매매를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근데 5% 정도에서 오른 거를 들이댄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의 시장을 딱 놓고 봤을 때 여지없이 윗꼬리를 달려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딱 요 정도의 시장이다. 그래서 뭔가 되게 좀 애매하게 하는 것보다도 좀 확실한 거를 찍어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지금 엔간한 시장이면은 뭐 제가 수소 테마라도 분명히 뭐 추천을 드리고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, 뭐 굉장히 시장 자체가 좀 부담이에요. 그래서 먹을 구간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뭐 80% 이상 확률로 오늘 또 보면은 다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하루 오르고 내가 사면은 내리는 거 아닌가,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드실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뭐 수소 뉴스를 좀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지금 뭐 대통령 한국 탄소 중립 달성 목표, 안정적 수소 공급망 구축, 요 정도로 좀 강력한 내용적인 기사적인 부분이 나왔는데, 정말로 뭐 시장이 부담이에요. 거의 뭐 다 고점을 찍고 내려오니까.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인플레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제법 수익이 많이 났는데, 당장은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조금의 속도 조절을 하면서 좀 시장을 봐야 되지 않겠나,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하시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지금은 그냥 무리해서 하는 것보다도 좀 차분하게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시장이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, 저는 뭐 LNF도 그렇고 첨보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. LNF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주가에 대해서 한 단계 레벨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, 여기서 일단은 상승적인 부분이 요날 굉장히 좀 세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위에서 좀 단기권의 박스를 만든 다음에 뭔가 추가적인 이슈를 붙는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당연히 시장이 빠지고 밀리고 하다 보면은 하락적인 부분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는 있는데, 뭐 우리는 20만원 밑에 좀 잡아놨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뭐 개의치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첨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
뭐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,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. 여기서 단기 박스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상승적인 부분, 그러면은 여기서 내려왔을 때 우리가 이 안에서 분할적으로 매집을 해 나가고 다시 한번 올라갈 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, 여기서도 단기 박스권을 만들고 여기까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우리가 사서 뭐 사자마자 내일 급등이 나와요, 모레 급등이 나와요, 이런 거는 아니지만 모아갈 필요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, 여러분들?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 단기 매매를 한다라기보다도 그냥 비중 많이 실어서 그냥 금액으로 때려서 아예 승부를 보겠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좀 단기성으로도 우리가 2차전지 관련해서 무엇이 있을까를 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. 근데 결국에는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들을 딱 놓고 봤을 때, 우리가 뭐 테마주라든지 단타 매매를 진행을 할 때도 보면은 굉장히 시가총액에 대해서 좀 가벼우면은 가벼울수록 굉장히 더 잘 날아가는 부분이 있다. 뭐 삼성전자가 갑자기 뭐 하루에 뭐 10% 15% 이렇게 가지는 않잖아요. 근데 시가총액이 가벼운 것들은 툭툭 치고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지금 보면은 뭐 첨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가총액이 2조 정도, 2조 7천억 원, 7,540억 원. 그 다음에 LNF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뭐 시가총액이 2위잖아요. 그만큼 묵직하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아이고 오늘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지수가 좋을래야 좋을 수는 없는 거고, 그렇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우리가 단기 단타성으로 보는 거는 대보 마그네틱. 지금 보면은 시가총액이 4천억 원 밖에 안 돼요. 굉장히 조금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때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, 오늘 뭐 5%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는 있는데, 제가 보는 위치는 딱 요거예요. 5만원. 이 5만원 라인을 좀 굉장히 좀 보고 있다. 5만원 부근에서는 우리가 좀 매집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, 여기서 보면은 결국에는 여기 뭐 먹을 구간, 여기 그리고 다시 여기 내려왔을 때 5만원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단기성으로 충분히 붙어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리고 이게 회사가 굉장히 깔끔해요. 좋아요. 왜 뭐가 좋냐라고 하면은, 이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소재, 그 다음에 셀 공정에 투입이 되는 탈철 장비 전문 업체예요. 그래서 자장, 마그네틱 필드로 철을 제거하는 자력 선별 기술을 기반으로 원료에 함유된 철, 그 다음에 뭐 비철 금속을 제거하는 탈철 장비를 제조를 하고, 이거를 리튬 2차전지 소재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셀 제조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수산화 리튬 등등 해서 2차전지 소재 임가공 관련 매출 성장성이 좀 가시화될 듯한 부분이 있고, 요거는 솔직히 뭐 시가총액이 그래도 좀 8천억 원 이상까지는 좀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, 2차전지 지금 고도화, 그 다음에 뭐 스펙 향상 이런 것들로 해서 수산화 리튬이라든지 기타 소재의 수요 확대가 좀 예상이 되는데, 다시 말해서 니켈은 통상 코발트라든지 망간과 결합을 해서 전구체를 이룬 다음에 고온에서 리튬이랑 함께 녹여서 합성을 시키면은 요게 양극재가 돼요. 근데 니켈은 너무 높은 온도에서는 리튬이랑 합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니켈 함량이 높은 고용량 전기차 배터리에서는 탄산 리튬 대신에 녹은 온도가 낮은 수산화 리튬이 사용이 돼요. 이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을 높이는 니켈이랑 합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고용량 전기차 배터리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, 결국에는 전기차가 우리가 충전을 해서 얼마나 멀리 가고 멀리 탈 수 있느냐,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. 그래서 그걸로 좀 각광을 받고 있고, 이러한 뭐 환경 하에 신규로 소재 임가공 사업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, 임가공 공정을 통해서 얻어진 수산화 리튬, 뭐 이런 양극재 업체 등에 공급하는 것과 더불어서 기타 소재 등에 대해서도 공급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, 충청북도 음성군에 약 1만 평의 공장 부지를 확보를 해서 그 중에 전체 면적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1동을 준공을 해서 생산 체제를 좀 갖추었던 부분, 그리고 나머지 부지 같은 경우에는 고객 확보 속도에 따라서 생산 설비가 좀 갖춰질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속해서 뭐 확보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생산 설비가 늘어나는 거, 결국에는 생산 설비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
재무 실적에도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지난해 8월이랑 올해 1월 2차전지 소재 인가공 사업 관련 수주를 공시를 했고, 올해부터는 2차전지 소재 인가공 관련 매출이 좀 가시화될 뿐만 아니라 고객과 이제 퀄을 통과하기 작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매출 성장이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, 무엇보다도 뭐 수산화 리튬 뭐 소재 임가공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향후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은 수익성 개선에 좀 기여를 할 수밖에 없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2차전지 설비 투자 확대로 수혜 가능해지면서 매출 증가로 실적 개선도 좀 가속화, 요게 좀 기대를 할 수 있고, 추가적으로 이제 일본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던 전자석 탈철기를 국산화하면서 성장 기반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뭐 탈철 장비 시장 내에서도 확고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차 전지 쪽 관련해서는 조금 우리가 끌고 가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2차 전지로 어떻게 돼서든지 뭐 단기적으로도 수익적인 부분을 실현을 하면서 내가 2차 전지로 수익도 냈고 끌고 가는 것도 있고, 이렇게 같이 좀 묶어서 갖고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조금 더 편하게 하시지 않을까. 수익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끌고 가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, 그래도 우리가 주식을 하려고 하는 1차적인 목표가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. 그 돈을 내가 만져봐야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같이 좀 병행을 하면서 이게 5만원 밑으로 좀 이 부근에서는 단기성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